자,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람바다. 예, 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가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미성년자 교육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이걸 도입한다고 추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6.2%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 제시카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시카법은 이제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9세 여아 제시카 룬스포드가 이제 납치된 이후 산채로 땅에 묻혀 살해된 이제 끔찍한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범인은 바로 이웃집에 살던 이제 40세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남성은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2차례나 체포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시카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내 이웃이 바로 옆에 이제 성범죄가 살고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내가 이사를 가거나 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그랬다면 내 딸이 이런 끔찍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그 국가가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이제 당시 주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제시카법이라고 하는 12세 미만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이제 종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최소 25년 형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아동 성범죄자는 이제 학교나 공원에서 이제 약 600m 안에서 이제 거주를 못하도록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의 42개 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시카법은 성범죄자에 대해서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법이 생소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있었던 그 8살 아이한테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조두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출소하게 돼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우리 시로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 시위가 엄청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조두순 방지법이다 해갖고 여러 법안 발의했는데 요게 이제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해가지고 실제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법무부는 이제 이 법을 개정하려면 이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제 개정안을 이제 올 상반기에 입법을 하겠다. 그리고 5월달에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겠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살펴보면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학교나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아예 거주 제한,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는 외출 금지, 그리고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이제 연락이나 접촉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 수도권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학교와 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 밀집되어 있는 뭐 도시 이런 일부 지역만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방의 성범죄자들이 다 이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학교 어린이집 이제 500m 이내에서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인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딱 제한하다 보니까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보호법이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제 거주지 제한 설정에도 뭐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동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나머지 안 그래도 집값 떨어지는데 네. 나머지 지역에서 성범죄자들 떠안고 살아야 되냐. 그럼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 언론사에서 이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에 살고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55명이고요. 이 중 이 사람들이 거주지도 다 나옵니다. 그 공개 사이트에. 네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500m 안에 아동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는 사람이 48명. 굉장히 높은 퍼센트죠. 그럼 이 사람들 다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사실 이사라는 게 또 비용 부담도 이제 그럼 누가 돈이 될 것이냐. 네. 국가가 또 세금으로 그 뭐 거주지를 마련해 줘야 되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무부가 5월에 개정안 제출한다고 하니까 잘 논의해서 법을 잘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고 이렇게 집 거리가 이제 원래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눈에 띈다 아닙니까? 600m 그렇죠. 이후에 어떤 성범죄자가 산다면 늘 감시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땅이 좁아가지고 맞습니다. 지역으로 다 옮겨버리면 그 사람도 감시하기도 더 힘들 것 같고 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장소가 주거지 500m 이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 정도였고 나머지는 더 먼 데서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좀 격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형으로 일단 분류를 해놓고 최소 25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시적이나 우발적인 범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다시 말해서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미성숙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흥분을 가지고 성적한다는 거는 이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유명한 이제 프로파일러이신 이제 표창원 씨도 방송에서 이 성도착증이라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이 정신의학 치료로 이제 완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아, 이게 정신의학적 치료로도 완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뭐 아직 어린 여자와 뭐 중년 남성의 로맨스 뭐 이런 참 말씀해 드리기도 못합니다만 미성년자인 아이돌 막 이렇게 성적 상품화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넘어가는 맞습니다.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은 이제 비단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롤리타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게 1955년에 프랑스에서 발간되었다가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년 뒤에 이제 1958년 미국에서 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뭐 유명한 영화도 있죠. 뭐 레옹이라던가. 그래서 또 같은 맥락에서 여학생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중년 남성과 사귀는 이제 원조 교제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롤리타 신드롬에서 좀 파생된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자인데요. 이 너무 선정적인 의상이나 아니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킨 안무 이런 것들이 계속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분을 우리 생활에 좀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데 그 문제를 이제 인식을 못하게끔 너무 완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이제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이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제 성적 대상화하고 또 이제 뭐 무자비하게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거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제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너무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예, 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아동 성범죄자들을 이제 형량 좀 높이고 출소하고 나면 별도 시설에서 좀 지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아예 이제 다시는 그런 범죄를 못 저지르도록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9일에 이제 전부 개정돼서 그 다음에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을 살펴보면 이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이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근데 일반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조금 높긴 하지만 이게 요 정도 높다고 해서 어떤 범행의 동기가 주저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는 않지만 이제 미국은 뭐 종신형이다, 뭐 최소 25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거기는 범죄자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제 시설이 우리나라는 그 아예 뭐 다른 주에.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최소 뭐 아무리 오래 있다 그래도 30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끔찍한 범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에서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진짜 정신적인 치료죠. 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서.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조사해야만 한다. 네. 해야 한다. 이런 좀 필요적 규정으로도 좀 바꿔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재범 여부에 대해서 국가가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성범죄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조사하면은 저는 재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네. 이게 뭐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성범죄 유형이 있거든요. 뭐 아는 사이에서도 있고 좀 뭐 비동의 가늠죄도 나오긴 하지만 근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한 번으로 그칠까?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된다니까. 그래서 의견도 이제 있었고, 예. 우리 이제 화학적 거세라고 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이제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2010년 7월 23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법 이름이 뭐냐면 이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이 사람은 이제 성적 이상 습벽을 인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제를 못한다. 이러면 이제 화학 치료를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전남 나주에서 8살 이게 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이제 고종석에 대해서 5년형을 무기징역과 함께 이제 5년 선고한 것이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충동 약물 치료를 5년을 해라. 네, 5년 동안 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총 68건. 그러니까 68명에 대해서 약물 치료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원래 이제는 199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도입돼서 지금 이제 12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 그러니까 듣기로는 뭐 약값, 진료비, 검사비, 그래서 1년에 뭐 1인당 한 5, 600만 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작년 이제 그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이제 범죄 백서에서 보면은 그 이제 약물 치료 시행된 이후에는 그거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재범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약물 치료는 이제 법이 늦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성범죄자들한테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한번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저지를 가능성 있는 사람 우리가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법 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약물 치료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이제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데요. 이 어감 자체가 마치 더 이상 뭐 성적 기능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약물 치료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고, 근데 중단을 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거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좀 그러네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대상자 영원히 못 입장에서도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 아. 입장에서는 사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동의만 하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저 화학적 거세라고 하니까 이 치료 받으면 내가 영원히 성기능을 못 하나? 이런 거부감이 드니까 안 받는 거죠. 잠깐만, 궁금한 게 그럼 네. 이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1인당 5, 600만 원인데. 뭐야 이게. 진짜 아침에 좀 씁쓸하네요. 아니, 이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조처를 취해야 되는 건 맞지만 범죄자들한테 큰 돈까지 써가면서 그것도 중단하면 또 다시 또 그럴 수 있고. 이거 이게 진짜 뭔가 격리하고 답이 싶은데 없다. 예. 너무 나라가 좁아가지고 뭐 이사를 가야 될 판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게 방법을 찾기가 참 쉽지가 그렇죠. 않네요. 이제 그죠? 보호시설 가면 예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또 그 안에서 이제 인권 유린이나 또 침해 문제가 있어서 또 폐지를 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또 격리를 했다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가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답은 없는 거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듣는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 임영웅의 이제